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일단 제시해 주시죠. 네, 김종규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에 나온 이유는 사실은 최근에 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위원 신청을 대리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그 대리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을 살펴보고 했을 때 이 법률이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 토론회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이제 토론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안 들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가볍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먼저 제 의견을 드리기 전에 우리 앞에 임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법률이 하나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그냥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들여다보면 좀 황당해요. 그냥 말씀드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은 많이 나는데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재건축입니다. 왜 적용이 안 되느냐? 개발이익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가 참여해서 도와주고 개발에 기여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도로도 닦아주고 길도 내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고. 내야죠. 좀 자기들이 국가가 이렇게 해줘서 이득이 생겼으니까 내야죠. 왜 안 냅니까? 그렇게 해서 25%씩 내라고, 너희들이 받은 이익이 25% 정도 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합헌이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거두려고 하니까 진짜 돈은 있는데 거둘 수 없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강남에서 똑같이 건축하고 있는데 여기는 돈이 막 쏟아진다고 하는데 못 건드겠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그게 재건축 초과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도 우리 걷어보자 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득이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저희 개발이익은 사실은 우리 서울 지역으로 보면 남곡 뭐 이런데요. 저 사람들한테 50%씩 걷어내면 사람 죽는다고 비명 지를 거다. 그런데 여기는 부자들이고 이득도 많이 나니까 한 50%씩 걷어보자. 세율도 기존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25%가 너무 과하다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정하면서 바로 50%까지.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이 이렇게 시행됩니다. 제가 헌법소송을 하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강남 사시냐라고 그래요. 선생님 강남 사세요? 아니, 강남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법률가로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게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지금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법이 재건축 부담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라고요? 우리 김준영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유세예요. 세금이에요, 이거. 세금입니다. 사실은 이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김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걷어서 자기 지역에서 해야죠. 활용해야죠. 이걸 세금인데요. 세금이면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국회에서 오늘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님들의 권한 중에 입법 권한 말고 조세에 관한 권한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걸 착각하고 계세요. 같은 건 줄 알고 계세요. 조세와 관련된 법은 다르게 제정되게 돼 있어요. 일반 입법에 의한 법률 제정과 다르거든요. 절차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조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게 어렵거든요, 더. 그러니까 이걸 세금과 관련된 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재건축 부담금을 걷자고 했어요.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면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건 세금이 아니야. 부담금이야. 그런데 세금과 부담금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만드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지만요, 나중에 통제 방법에서 차이가 나요. 국회에서 일반적인 예산과 이런 통제 절차를 가지지 못합니다.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따로 해요. 그래서 그냥 지방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국가에서 알아서 사용하고 나중에 총체적인 보고만 받습니다. 법이 다 틀린 거예요. 세금을 거두면서 이름만 바꿔놓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헌법소원을 낸 이유가 법을 교묘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법을 잘한다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말장난. 재건축 부담금이 왜 부담금이 아니냐? 세금이냐? 우리 김준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게 사실은 이게 세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이 되려면 부담금은 내는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되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다시 사용돼야 돼요. 강남에서 부담금 거두면요, 강남에서 사용해야 돼요. 서울에서 부담금 거두면 최소한 서울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헌이에요. 이건 부담금과 관련된 일반 법 논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있어요, 이 법은. 부담금은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이득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이득이 나오더라도 부담을 해야죠. 1억이 나와도 부담을 해야죠. 다만 똑같이 부담해야죠. 왜 비율이 틀립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적게 내고, 형편이 괜찮은 놈은 많이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 복지 해주자. 세금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세금 좋죠. 세금을 걷기로 했으면, 그러면 세금에 관한, 국회에서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죠. 조세 법률을 만들어야죠. 왜 일반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우롱합니까?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걷어가지고, 우리 서울시 모 의원, 모 후보님, 시장 모 후보님, 강남에서 걷어서 강북 서울시 잘 살게 하겠다고요. 부담금 아닙니다, 그거. 세금이에요. 용어 자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개발이익 환수해야죠, 당연히.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죠. 내가 그냥 집을 사는데 하수구가 막히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생지가 올라오고 집으로. 그래서 부서뜨리고 집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헌집보다는 집값이 오르겠죠. 그런데 돈 내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한 너희들만 내놓으라고 해요. 그것도 주택만. 같은 재건축인데도 상가 사람들은 내지 않아요. 바로 옆에 똑같이 했는데 재개발하는 데서는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금 도정법에서 도시정비법에서 합쳐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넣고 한쪽에서는 넣지 않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은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대한민국에서 2017년 12월 31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한 사람들은 재건축 부담금 안 내도 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 차별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 날짜. 2017년 12월 31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중요합니까? 지나가는 개한테도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세금을 부과하고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형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 형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 형평은
형평차별을 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날짜나 어떤 남자 여자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차별을 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차별을 할 수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 지금 우리가 내는데요. 얼마 전에 강남에 이제 반포에 한 아파트가 갑자기 이런 거 생각. 예. 지금 재건축 부담금 예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못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세금 걷는 게 딱딱 돈 나오고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한테만 걷지 나머지 사람한테 못 걷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를 하려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내는 사람이 그걸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혹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실현이익이 됐을 때 차이가 나거나 착오가 나면 그게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합판이다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예정했는데요. 조합에서 얼마로 계산했는지 아십니까? 850만 원 계산해서 올렸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대로 보고 전문가 시켜가지고 계산한 방법입니다. 국토부에서 1억 4천만 원 냈습니다. 850이랑 1억 4천만 원이라 객관적인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냥 돈 10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래. 오케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산 방법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미래이익에 대한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법이 아니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여실하게. 정리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합리적이거나 동의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임 교수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유세라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제가 거기에 대해 정도만 하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저는 우리 임 교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고 봐요. 다만 정부가 바뀌면 또는 대통령이 바뀌면 이게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이라는 걸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준이 막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도정법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이 마음대로 바뀌나요? 안 바뀌거든요. 웃기게도 그걸 위임받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예고로 법을 바꿔요.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절차법에 보면 상위법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법, 사실상 입법, 행정상 입법은 행정상 입법 예고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합니까? 그 법 보면 이제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보면 행정예고, 입법예고 다 틀려요. 날짜도 틀리고 기준도 틀리고. 왜 무시합니까? 법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고시니까 괜찮아? 아니거든요. 법에서 위임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임받은 법에 사실상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으면 법에 의해서 법을 정하는 방법처럼 그래도 엄격하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행정절차법을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대로 행정기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뀔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회가 그런 것들을
법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